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비비전사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신이라 강편 대장군 특집이기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캐릭터 설명부터 드려보면 신 SD 전국전 전설의 대장군 편의 열관 건담이 신세 대장군으로 승격하고 굉청 건담의 딸과 낳은 첫째 아들이 무사 빅토리, 둘째 아들이 무사 간마루였습니다. 무사 빅토리는 7인의 초장군 편에서 비구조 대장군으로 승격하죠. 그리고 이 비구조 대장군의 첫째 아들이 이번 리뷰 주인공인 무이왕 대장군이고, 둘째 아들이 블래스터 건담, 본래 모습을 찾으면 신왕 건담입니다. 스토리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신이라 강편의 시작은 기억을 잃은 무사인 천령이 건담 군단으로 오인을 받고 백기야행의 습격을 받는 것으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당시 건담 군단 아크에 침묵을 위해 찾아온 에이브람의 대제 뇌룡 건담이 백기야행의 습격을 받는 것을 천령 건담이 또 목격을 하게 되죠. 저격을 당할 뻔한 뇌룡을 구한 천령은 갑자기 부활한 페도무사 마자쿠에 당황해하지만 휘라강의 신기가 발동한 천령이 마자쿠의 사념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때 대장군을 찾아온 뇌룡의 방문이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수파 건담이 합류하고 쓰러진 천령을 데리고 열제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열제성에 도착하자마자 부재 중인 대장군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뒤를 건담 군단이 쫓지만 백기야행의 사이코 도가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천령과 혈투를 벌인 사이코 도가는 길을 비켜주게 되고 천령 건담은 사이코 도가에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이왕은 이때 뇌룡 건담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여 구하러 온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백기야행의 리더인 블래스터 건담의 함정이었고 이 둘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블래스터 건담은 마성 대장군의 아들이었음을 밝히고 그 복수를 비구조 대장군의 아들과 건담 군단에게 하려는 것이었죠. 뒤따라온 건담 군단이 합류하고 전투를 벌이던 무이왕 대장군과 블래스터 건담은 서로 진심으로 싸우지 못한 채 갑자기 발현한 빛 속에서 거짓된 모습에 속지 말라는 목소리를 듣고 쓰러집니다. 무이왕의 제거를 실패한 무녀 자레이가 등장하고 무이왕의 오른팔인 백열장 건담이 비연의 화살로 백기야행을 무찌르는데요. 열제성으로 돌아온 건담 군단은 회의를 거쳐 블래스터 건담이 어둠에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기야행으로 건담 군단이 쳐들어가는데 이것을 무사 톨기스와 사이코 도가가 막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코 도가는 백기야행의 근거지의 수장인 무사 디오에게 인질이 잡혀 있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사 톨기스는 백기야행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후 천령 건담이 인질인 아기를 구하고 진정한 빛의 힘으로 다시 깨어난 사이코 도가는 쇠화 건담으로 건담 군단에게 합류합니다. 이때 뒤에서 닌자 군단의 부두령인 수파 건담이 백기야행의 비밀을 파헤쳤지만 무녀 자레이의 공격에 실종되어 버리고, 수파를 찾기 위해 다시 소집된 건담 군단 전원과 백기야행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수파 건담이 블래스터 건담은 사실 잃어버린 비구조 대장군의 둘째 아들이고 무이왕 대장군의 동생이라고 진실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건담 군단 전원의 몸에서 빛이 발현하고 이것이 모인 힘으로 무신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신상은 오해에 둘러싸여 있고 어둠에 가려진 진실을 걷어낼 사멸의 화살을 백열장 건담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블래스터 건담으로 향하는 화살은 온몸으로 무녀 자레이가 맞게 되고, 무녀 자레이는 그때 블래스터 건담과 강제 합체하여 건담 암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은 건담 군단과 대장군 전원을 압도하고 백기야행은 열제의 성을 공격하러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의 한 축이었으며 대장군인 무이왕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왕 대장군은 2000엔급 SD 무사 건담으로 중대형 사이즈인데요. 병장 타입을 보시면 500엔대와 다르게 갑옷이 일체화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군이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다 보니 가격 대비 생략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치된 금맥기 부품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은 500N급 무사 건담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팔 부분의 가동폭이 폴리캡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이항 자체의 변형 기믹 때문에 파츠 분할이 된 상체와 하체, 머리도 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토리에서 보여지는 무사 형태를 위해 서광의 갑옷을 입혀보겠습니다. 투구와 코메이마루라는 것만 장착해주면 되는데요. 무이항 대장군은 파츠별로 금맥기 부품이 분포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무기인 코메이마루를 쥐어줘도 어깨와 팔 가동만 되니 액션다운 포징은 나오진 않지만 무이항 자체가 번쩍번쩍거리다 보니 비교 불가능해서 대체로 만족이 됩니다. 다음은 트윈 피닉스입니다. 무이왕의 무기와 캐논, 날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붙는 방향에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인 인사이드 스티커를 활용한 클리어 부품의 재탄생이겠죠. 이것은 무이항 대장군이 유일합니다. 본래 다중맥기 사출인 휘라강 파츠가 재판을 거치면서 사라졌고 무이항의 날개도 이러한 완성품이었으나 이제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꽤나 재미있습니다. 트윈 피닉스는 적절하게 분해한 뒤에 무이항에 합체시켜주면 무이항 대장군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화려한 자태인데요. 재미난 점이 초판 때는 이 제품이 헐렁이는 파츠가 꽤나 있었는데 이번 재판을 통해 약간 견고해져서 기대하지 않았으나 더욱 만족감이 들었네요. 무기는 단순하지만 코메이마루 말고도 양팔에 게틀링 실드와 시드 실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이항 대장군 자체를 피닉스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타 피닉스로 SD 건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완벽하게 변형합니다. 먼저 양팔의 실드를 분리하고 상체를 들어올린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발에서 봉황의 발톱을 꺼내 바닥과 지지력을 높여주고요. 투구를 반대로 씌워서 눈과 입을 가려줍니다. 그런 다음 캐논과 날개가 달린 부스터를 상체에 합체시켜줍니다. 마지막은 실드를 조합해서 봉황의 머리와 목을 만들고 투구에 연결해준 뒤 날개를 X자 형태로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거의 길이와 너비가 30cm에 육박하는 대형 사이즈이고 무엇보다도 대장군의 계보에 있는 피닉스 변형 중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인 비구조 대장군의 봉황 형태는 크기만 매우 컸지 내구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무신이라 강편의 건담 군단 전원이 결집되었으니 블래스터 건담을 제정신을 차리게 할 무신상을 불러내야죠. 뇌룡 건담, 철령, 수파, 쇠야, 백열장으로부터 무신상의 각 파츠를 분리해냅니다. 특히 철령 건담의 무신상의 머리와 몸통, 날개 등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떼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와, 저도 무신상을 드디어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20년 전에는 건담 군단에 수파와 철령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치 못다 이룬 꿈을 이룬 것 같네요. 그렇게 건담 군단의 힘으로 완성이 되며 무이왕과 블래스터 건담에게 진실의 깨달음을 주는 존재인 무신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동이 되는 곳은 아무래도 팔밖에 없네요. 이번에는 스토리 설정을 구현하는 재미가 있는 무신이라 강편이었는데요. 무이왕 대장군, 역대 대장군 중에 가장 강추입니다. 그리고 아직 무신이라 강편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빌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비비전사 리뷰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무사 건담은 완타무 굉현왕입니다. 일단 캐릭터 설명을 보시면 굉현왕은 아수라왕의 아들로서 알비온의 황제의 아들입니다. 이번 무신이라 강편에서는 메탈 레오와 함께 아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전체 구성을 보시면 일반 무사 건담보다 약간 작은 굉현왕과 치아를 닮은 메탈 레오가 있는데요. 굉현왕은 경장 타입이 샌드록의 모티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이트와 클리어 레드 파츠, 스티커로 구성되는데 조립만으로도 매뉴얼의 설정을 거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동률은 500엔트의 무사 건담과 동일합니다. 사염의 갑옷을 장착하면 무사 형태가 되는데요. 어깨 무장, 가슴 갑옷, 투구와 무기 등을 장착하는 것으로 완성되네요.
모사 형태가 불의 이미지를 뜻하지만 사자의 형상도 보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불교의 이미지도 느껴지네요. 메탈레오는 전신의 구성이 클리어 레드에 약간 은색의 펄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토리상에서 단독 등장씬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 자체만으로 멋지기는 합니다. 금메끼의 사자 얼굴과 앞발톱이 인상적이네요. 가동률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갱년왕과 합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동률은 메탈레오의 어깨가 머리와 붙어 있어서 팔만 가동이 되고 발도 접혀지긴 하는데 볼 조인트 가동 정도네요. 그러면 메탈레오와 갱년왕의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꼬리 부분에 상하의 폭갑을 분리하고 머리를 분리한 뒤 슬라이드 기믹으로 어깨와 상체를 벌려서 탑승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를 접어서 발을 만들어준 뒤에 어깨와 팔을 조정해주고요. 메탈레오의 날개를 모아서 갱년왕의 불꽃 광배를 만들어줍니다. 무기로 사용되는 대천신의 창에는 물, 불, 땅, 바람, 번개 등의 스킬명이 써있고 상하의 폭갑과 결합 후 허리춤에 장착해줍니다. 또한 상하의 폭갑은 단독으로 갱년왕의 강동 갑옷 갑주의 팔에 장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갱년왕의 경우에는 무기인 히트쇼트를 머리 뿔에 연장하여 결합시켜주고 메탈레오의 얼굴을 양손에 잡게 해준 뒤에 강동 갑옷에 탑승시키고 고정해주면 됩니다. 갱년왕의 어깨 갑옷은 강동 갑옷의 어깨 뒤편에 장착해주면 완성이네요. 강동 갑옷에 탑승한 갱년왕은 SD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과 특이한 합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합체 방식이 추후 삼국전의 맹액 아수라왕에게도 비슷하게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메끼 부품이 딱히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스티커 때문인지 정말 화려해 보이네요. 가동률은 어깨와 팔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정도인데 안타깝지만 이 경우 어깨 갑옷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의 경우 SD 건담 수준이며 머리의 가동은 갱년왕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움직이네요.
무기는 상하이 폭갑과 대천신의 창을 합체해서 토마 7성구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7개의 특성을 모두 합쳐 적을 일격에 베면서도 정화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세를 만들어 보면 우락부락함에 좀 폼이 나네요. 마지막은 스토리에선 나오진 않았지만 굉여망과 무이왕의 합체입니다. 굉여망이 일반 SD 모드의 얼굴이라 무이왕과 비교해보니 너무 소두네요. 먼저 파워로더에서 굉여망을 분리해 주시고요. 무이왕은 양팔의 무기를 분리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워로드는 팔을 분리하고 어깨 갑옷도 분리해 주시고요. 무이왕은 팔을 분리해서 파워로더에 장착해준 다음 파워로더의 어깨 갑옷을 그 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무이왕의 하체를 당겨서 뽑아준 뒤 등 뒤로 올려주고 파워로더 사이에 합체시켜줍니다. 그 다음 굉여망의 팔을 무이왕의 발에 장착해서 켄타우로스 모드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광배와 무이왕의 캐논이 달린 날개를 장착해주면 본체는 거의 완성이고요. 검과 메탈레오의 머리를 방패로 들면 굉연무이왕 완성입니다. 무이왕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맵기 그리고 날개가 특징이었는데요. 사실 굉여망과 합체 후에는 그렇게 큰 특징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상의 아크와 알비온의 왕자들의 합체이고 빛과 불의 조화로운 합체라고 생각하면 SD 무사 계열에서는 유니크한 편이네요. 두 대장군급 모델의 합체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비전사 무사건담도 기대해주세요.